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FOMC 특집 마켓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FOMC의 B컷 단행 이후 엇갈리는 시장 반응에 대해서 좀 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휴 이후 FOMC 결과를 맞닥뜨렸는데 50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 반응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오히려 채권 금리가 반등 나오고 달러는 강세가 나오고 시장은 B컷 단행 직후에는 뉴욕 증시가 반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변동성을 키우더니 결국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이것을 두고 단순 세로온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경기 침체를 우려한 반응이었을지 시장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일단 연준의 B컷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 달 초에 있었던 8월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25bp 인하가 좀 우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 전 뉴욕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다수의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번 FOMC에서 50bp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50bp 인하 우세 전망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연준은 50bp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이 언급을 했던 게 경기 침체를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실업률이 4.3%까지 상승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은 지금의 실업률 상승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고용시장은 견고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은 빠르고 크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침체가 아니고 앞으로도 침체가 만들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새벽에 기자회견 중에 증시가 좀 하락 반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질문이 중립금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9월에 인하 폭과 함께 중요했던 게 과연 연준이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까지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경기 침체를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에 50bp 인하를 단행을 했거든요. 빠르게 인하를 하는 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문제가 빠르게 인하를 하는 만큼 경기 둔화폭이 줄다 보니까는 천천히 인하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기준금리 인하폭이 과거처럼 낮지 않다. 예를 들면 팬데믹 이후를 보면은 저금리였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은 연준은 제로금리까지 정책 금리를 내리면서 굉장히 부양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어제 있었던 파월 의장의 의견을 보면은 과거처럼 기준금리가 0%로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점들 때문에 시장금리가 시장 색깔이 그 답변 이후부터 좀 급격하게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연준의 점도표를 보시면은 올해 인하폭은 추가 50bp 인하를 단행하고 내년에도 추가 4차례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근데 중립금리라고 해서 롱거런 점을 보시면은 기존에 2.8%였는데 2.9%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상향 조정됐다는 거는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적인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에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의미인 거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다라는 거잖아요.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9월에 50bp 인하 너무나 좋아. 근데 과연 이제 그다음 입장에서 그다음 이제 재료를 봐야 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내릴까라고 봤더니 생각보다는 덜 내리겠네. 그러면은 지금 금리 입장에서는 이미 다 내려가는 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는 반등을 했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보다는 조금 금리가 덜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 기자회견의 답변 이후부터는 조금 색깔이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라는 이제 발언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50bp를 단행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와 그 폭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덜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자회견의 반응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다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보통 FOMC 회의 이후에 좀 하루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오늘의 미국 시장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지만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 뭐 추석 연휴 때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주식시장이 그 전에 부진했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좀 그렇죠. 걱정이 네. 컸었습니다. 근데 전일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침체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좀 네. 보여줬다.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걱정들은 조금 걱정을 좀 덜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에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좀 마감하긴 했지만은 저희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환율 그리고 내일 있을 이제 BOJ의 결정까지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해요.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엔화 약세를 촉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증시가 내일 BOJ를 앞두고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BOJ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보니 과연 내일의 결정 이후에 또다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로 갖고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는 많지만은 상당 부분 엔캐리 트레이드는 8월 이제 블랙 몬데이죠. 네네. 블랙 몬데이 때 청산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꽤 있습니다. 소화를 했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엔캐리의 자금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럼 저희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큼 청산되는지를 봐야 되는 지표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엔화 레벨을 봐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연초에 엔화 레벨이 달러당 140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이죠. 8월 5일에 그 증시가 대폭락을 했을 때 엔화가 160엔에서 140엔 장중에 140엔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 반전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연초에 기관들의 자금이 상당 부분 집행이 된다. 근데 엔화가 연초 레벨까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했다라고 점을 고려를 하면은 증시 폭락 당일에 대부분의 엔캐리 자금들은 청산이 됐구나라고 네. 좀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엔캐리 뭐 BOJ의 추가 인상에 따라서 엔캐리 청산 우려는 계속 존재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네. 부분들이 8월 달에 저희가 경험했던 증시의 폭락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냐라고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좀 네.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BOJ도 8월 5일에 증시 폭락 이후에 상당 부분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낮췄다라는 점에서 다시 증시 폭락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단 좀 동결 가능성이 높겠죠? 네, 동결할 네.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4분기 중에 한 번 더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BOJ 행보를 보면 일본의 물가나 경기 등을 감안을 했을 때 최근에 뭐 최소 금리 1%까지 올려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럴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저금리 정책을 20년, 30년 가까이 네. 오래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저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데 확실한 점은 물가는 과거보다 높아졌다. 일본의 물가도 2% 중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BOJ도 굉장히 천천히 느리지만은 1%까지 인상하고 싶어하는 이런 조금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라는 기한을 두긴 했는데 그럴 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네. 이제 최근에 뭐 엔화 약세가 다소 완화가 되긴 했지만은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의 이런 물품들을 수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거는 수입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그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네.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 엔화 약세가 빠르고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일본 BOJ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고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추후에 경계할 문제고 지금 당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그 8월에 봤던 폭락 대비로는 제한적일 수 있다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엔 네.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는 엔캐리 자금 청산이 재차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인데 저희는 상당 부분 청산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내로 좀 눈을 돌려봤을 때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막판에 FOMC의 그 변동성을 더 반영을 하면서 또 움직이기도 했고 특히 오늘 반도체의 급락에 모건 스탠리발 영향을 받으면서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국내 증시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 반등 여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사실 다른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뭐 반도체 여파로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반등의 빌미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 주가를 주도했던 부분들이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1년 넘게 반도체 주가를 견인하다가 최근에 이런 성장세 자체가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장세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반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열리죠. 네.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양자 대결이 확정된 상황인데 이 어느 후보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책이 조금 이제 180도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일부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점. 사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바라봤던 분들이 과연 연준이 언제쯤 됐을 때 긴축을 마무리하고 금리 인하로 돌아설까라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이 해소됐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증시의 하방 압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불확실성까지 감안을 했을 때 추가 반등할 수 있는 폭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는 하나 그나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등을 반영을 했을 때 하방 지지에 대한 여부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일단 좀 기대치는 낮추고 봐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 보면 반도체 쪽은 좋지 않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불리는 쪽은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좀 주목해야 할 섹터?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외치시긴 합니다만 또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주식 부분들이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런 성장 모멘텀을 조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 주식이 좀 좋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리츠 쪽도 아무래도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상품인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금리에 민감한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내고 금리 정책을 끝내고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이런 리츠 쪽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리츠 쪽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제약바이오 쪽 확실히 오늘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의 또 주목할 수 있는 섹터로 또 바이오와 리츠까지 투자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FOMC 회의 특집 저희 마켓 전략 지금까지 KB증권 임재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